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약 2주 정도 휴식기가 있었죠. 다시 공모주 청약이 시작됩니다. 5월 첫 번째 청약 종목인 트루엔이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한 대로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워밍업으로 미리 알아보았으니까요. 수요 예측 결과 중심으로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체크를 해봅니다. 자, 트루엔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을 합니다. 날짜로는 8일과 9일이고 11일에 환불됩니다. 환불 기간은 이틀인 청약이니까요. 아마도 증거금이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불금을 목요일에 받기 때문에 CU박스에 활용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모니터랩 청약에는 활용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5월 17일 수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청약하는 CU박스와 모니터랩은 5월 19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던데요. 정말 이렇게 같은 날 상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수요일에는 트루엔만 단독으로 상장할 것 같으니까요. 상장일 변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서두에 좋았다고 예고를 알렸죠. 기관 경쟁률이 1689대 1이었고 의무 확약 비율은 8.2%였습니다. 의무 확약이 두 자리를 넘지 못했다는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양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4월에 청약했던 종목 중에서 수요 예측 결과가 가장 좋았던 종목이 마이크로 투나노였는데요. 마이크로와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는 8.2%였고요. 건수 기준으로는 7.8%였습니다. 건수와 수량 차이가 크지 않죠. 그래서 최종 의무 확약이 조금 더 크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해보고요. 의무 확약은 3개월 확약이 가장 많았고 1개월 확약도 많았습니다. 의무 확약은 3개월과 한 달 확약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은 상단으로 정해졌는데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뭐 상단이냐 초과냐 이 두 가지로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청약 신청했던 기관들은 공모 가격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모가는 상단 가격인 12,0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모집하는 금액이 300억 원, 그리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320억 원입니다. 그리고 워밍업에서 유사 기업으로 포커스 HNS, 아이디스 이 두 개 기업과 비교를 했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주가 기준으로 포커스는 시가총액이 384억 원이었고요. 그래서 전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PER은 14.3배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스는 시가총액이 2,400억 원이었는데요. PER이 19.7배였습니다. 트루엔은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320억 원이고요. 전년 순이익이 7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PER은 17.3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포커스보다 밸류가 약간 높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 순이익 규모로 따져보면 트루엔은 포커스와 비교를 하는 기업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아이디스를 목표로 따라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디스보다는 PER이 약간 낮게 등장을 하니까요. 그나마 저평가라는 것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 체크하겠습니다. 트루에는 총 250만 주를 모집을 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수량이 없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62만 5천 주 배정되었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요. 일반 고객 청약 한도가 6만 2천 주이고 풀 청약하려면 3억 7,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가 되고요. 증거금 6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에서 의무 확약 신청 비율인 8.2%를 적용하면 상장일 유통 물량이 403만 주가 됩니다. 전체 물량의 약 36% 정도가 풀리게 되는데요. 유통 물량이 약간 많은 편입니다. 최종 배정에서 의무 확약이 조금 더 크게 늘어나면서 유통 물량 비중이 35% 아래로 내려가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이 169만 주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 물량보다는 공모 주주 물량이 약간 더 많습니다. 자, 상장일의 기존 주주 물량을 디테일하게 보면 유안타 세컨더리 펀드가 90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8.2% 정도 물량을 지고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의 약 4분의 1을 이 유안타가 지고 있거든요. 이 친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량을 크게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물량이 어느 타이밍에 나올지도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면 보시면 이 회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본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즉 최근에 투자를 받은 이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물량은 적어도 2019년 이전에 발행된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 기사를 보면 현재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물량은 트루엔에게 직접 투자를 한 물량이 아니고요. 산업은행이 취득했던 물량을 정회에서 매수했던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 시기는 아직 2년이 되질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취득 가격이 공모 가격보다는 물론 당연히 낮겠지만 장외로 넘겨받았던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니까요. 평단가가 아주 낮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주주 중에서 재무적 투자자들 물량은 공모 가격 근처에서부터 본인들 물량을 적극적으로 내놓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량을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유안타 펀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상장했던 모든 공모주가 수익을 주고 있었는데요. 저번 주에 상장했던 토마토 시스템 약 반년 만에 처음으로 손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약 판단을 보수적으로 해볼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기관 경쟁률로 미루어 보면 경쟁률이 1000대 1 이상 나온 종목들은 공모주를 청약해서 손해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 작년 가을에 상장했던 TFE 이 한 종목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청약했던 트루에는 기관 경쟁률이 1689대 1이 나왔으니까요. 아마도 이 종목도 웬만해서는 수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청약하실 분들은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균등 청약만 미리 살짝 예상을 해보면요. 4월에 인기가 많았던 마이크로 투나노 청약에는 약 27만 5천 계좌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청약하는 트루엔도 계좌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미래에셋증권이 주관을 하니까요. 마이크로 투나노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8만 계좌 청약 들어오면서 1인당 1.1주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균등 배정 수량이 31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계좌 수가 31만만 넘지 않으면 1인당 한 주씩 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번 종목은 균등으로 한 주 정도는 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1일차 청약을 보면 2일차 예상을 조금 더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과 배정 수량은 월요일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루에는 예상대로 수요 예측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청약은 할 생각인데요. 다만 다음날에 청약하는 CU박스와 청약이 겹쳐 있죠. 그래서 비례 청약을 어디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비례 청약 결정은 CU박스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트루엔 관련해서는 월요일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은 S바이오 메딕스가 상장하는데 제가 청약하지는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상장일 매매 데이터를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호가창 라이브는 하니까요. 청약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호가창 같이 보면서 같이 이야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